자, 이제 증여재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첫째,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둘째,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재산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가치 상승 전후의 재산 시가 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입니다. 이 조항은 신탁계약으로 인해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수익자로 간주되며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조항은 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보험계약 기간 동안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단, 이 조항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금을 통한 재산 이전의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재산의 대가와 시가의 차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차익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조항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입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합니다. 면제나 인수,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 이용함에 따라 얻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나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 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가 아닌 주주인 경우 주주 한 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 인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각각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신주 발행을 통한 재산 이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39조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39조 2.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현물출자로 인해 얻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전환 등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주식전환을 통한 재산 이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41조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법인이 배당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가 본인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불균등한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이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 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초과배당을 통한 재산 이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제41조 2.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41조 2.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무상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낮은 이자율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41조 2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입니다.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 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사용기간이나 용역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42조의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조직 변경 등으로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되어 얻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지분이나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제42조 2.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이나 형질 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재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재산가치 증가를 통한 재산 이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제43조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하나의 증여에 대해 여러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큰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거래 등이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각 거래 등의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는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증여의제 및 증여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양수한 재산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하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시점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경매, 파산, 공매 또는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등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입니다. 이 조항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추정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그 출처가 명확히 소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5조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입니다. 이 조항은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단,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경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합니다.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 인가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특수관계법 인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로 의제합니다. 증여의제 이익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출자한 금액과 간접적으로 출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며 매출액에서 중소기업 간의 거래 등은 제외합니다. 제45조의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이 조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업기회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이익을 계산하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고 차익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기회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이 조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이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증여세액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 단체, 즉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익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히 증여받은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 국가유공자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이 조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 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아 특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 기준입니다. 공익법인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비율대로 조정해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50조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의무입니다.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일정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입니다. 공익법인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에 대해 작성된 장부와 증명서류는 공익사업의 장부와 증명서류로 간주됩니다.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입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라 종교, 자선, 학술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출연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2조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산한도는 5억 원입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거주자가 특정 관계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 기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는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53조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특정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명의신탁재산, 이익의 증여, 의제,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의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의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이는 증여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58조 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